안녕하세요. 네, YTT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커머스 그리고 리테일 테크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유통업계가 굉장한 호황을 맞이하고 있죠. 특히 미디어 쪽 커머스와 이 리테일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은 어, 비대면 쇼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그동안 적자를 보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뉴욕 시장에 뉴욕 증시에 상장까지 되면서 갑자기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미 이 미디어를 이용한 이런 커머스는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기폭제가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미디어가 어떻게 현재 발전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남서울대학교 교수님인 최재섭님께서 작성한 컬럼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온라인 유통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 지금 성장을 해왔고요. 물론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은 그의 반면에서 마이너스 3.6%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침체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유통시장은요,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에 이미 4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된 그 2020년도에는요, 무려 이제 46% 정도 점유를 했고요. 이러한 온라인 유통이 사실 이제 대부분 홈쇼핑 형태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소매거리의 거의 절반 이게 다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TV,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물건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쿠팡이나 이런데 주문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달걀도 신선식품 같은 것도 이 새벽에 당일 배송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배송받기를 더 원하는 거죠. 아주 가까운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도 나가질 않고요. 근처에 마트가 있는데도 그쪽을 가지 않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소매 거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러한 미디어가요. 이런 거대한 이제 플랫폼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이 생산자와 어떤 수요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 유통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터닝 포인트였을 뿐이에요. 이미 이 유통의 시장은 커머스 플랫폼으로 이미 넘어갔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유통을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유통은 크게 유통 1.0부터 유통 4.0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유통 1.0은 이제 슈퍼마켓 등장을 주로 말하고요. 이제 2.0 같은 경우 이게 1916년도 일입니다. 슈퍼마켓이 좀 더 대형화된 거. 그 하이퍼마켓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통 3.0은 이제 이게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바로 1995년도를 이야기합니다. 유통 4.0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용된 바로 그러한 리테일 테크가 된 이러한 시대 2010년 이후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과 2.0은 어떤 질적 상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고요.
이 유통 3.0과 4.0은요, 지정은 이점은 이제 상세가 돼버리고 이 플랫폼이 결국 상권이 되는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통은 사실 그 일제 시대에 백화점이 들어섰다는 거, 서울에 분점내서 시작된 거고요. 68년도 서울에 슈퍼마켓이라는 개점이 됐다 그러고 대통령도 참가해서 테이프를 커팅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93년도 유통 2.0은 신세계가 서울 창동에 첫 번째 이마트를 개점을 한 거,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구하고는 굉장한 어떠한 격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서구는 과거 1800년대 거슬러 올라가고요. 1900년대 초반으로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굉장한 격차가 있죠. 하지만 이 유통 3.0, 4.0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요. 이 유통의 경쟁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유통 4.0, 그래서 앞으로 유통 4.0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유통 4.0의 바로 이 동인 유통 4.0이 가능하게 했던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러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소비자를 맞춤형 제품을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바일, 이게 가능해지면서요.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압도하는 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바일이 아닌 시절에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접속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쇼핑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 있었죠.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모바일 시대에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지금 이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1995년도에 아마존이 오픈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터파크라는 첫 번째 전자상거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리테일 테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부터 보면 바로 인공지능이 어떤 기계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런 인공지능이 리테일 쪽으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왓슨, IBM의 인공지능이 왓슨인데요. 쇼핑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아이템을 스스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최적의 아이템을 찾아주는 이런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객 대화를 통해서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온라인 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거나 매장 위치를 안내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식품 유통 관리에 이제 IoT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IoT 기반의 공급망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은 바로 이동 중에 식품을 갖다가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공급망 내에서 어떠한 무엇이 필요한지, 향후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예측 같은 것도 바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쪽은요, 이게 결국은 이 유통의 이 플랫폼의 핵심 자원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쇼핑한 이력, 그리고 고객이 주문했던 이력, 고객이 검색을 했던 이력들, 바로 이러한 이력들을 가지고 고객 생애 가치라고도 하죠. 또 고객 관계 관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쪽에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관 구매, 예를 들어 연관 구매 같은 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추가 구매,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에 연관된 구매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에
어,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어떤 제품들을 떠다는 거를 구매했다는 어떤 패턴 이력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연관 구매, 추가 구매를 유도를 해서 매출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미래 수요를 분석하고요. 할인 가격 또는 변동 가격 같은 거를 또 제시해서 소비자를 끊임없이 그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마음을 알아내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이 4차 산업 기술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신상품 개발에도 또 이런 데이터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테일, 커머스 쪽에서는요,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고객의 마음을 분석해내는 바로 이러한 기술들을 가치를 실현하는 바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살아남을 것이고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쪽은요, 이미 이러한 이케아 같은 가구점은요, 이 가상현실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핸드폰으로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요. 이케아 가구를 선택한 다음에 자신의 방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면 가구가 배치된 모습들을 이렇게 실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은 좀 더 쇼핑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이렇게 가상으로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입어보는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옷을 입어보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쇼핑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요, 또 상품 카탈로그 같은 걸 증강현실로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 카탈로그가 이 제품 이력이 바로 그냥 핸드폰에 아니면 태블릿에 이렇게 쭉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은 기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론, 로봇, 3D 프린팅 이런 것들도 이제 배송 관련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드론은 이제 배송 쪽에 이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 로봇이 이제 음식을 서빙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고요. 이 쿠팡의 물류센터에만 가보더라도 로봇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요, 심지어 아마존 물류센터는 전부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와 커머스, 이 TV를 통한 홈쇼핑은요, 사실 우리 과거를 거슬러 가면 라디오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 라디오를 통해서 이 커머스가 만들어진 거는 1982년도에 한 라디오 방송인이 광고비 대신 전동 깡통 따개를 갖다가 떠안게 되죠. 광고비를 받지 못하고 이 방송국에서 이 깡통 따개를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깡통 따개를 떠안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한번 팔아보자 하고 그냥 인터넷 그 라디오에 이 광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완판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이걸 시작으로 이제 최초의 TV 홈쇼핑인 HSN이 시작이 됐고요. 이때가 1984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커머스들이 이제 이 플랫폼이 돼가면서 최근에는 SNS를 통한 소셜 커머스 그리고 유튜브와 OTT를 이용한 이런 커머스 플랫폼들이 현재 시장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이런 OTT와 이런 비디오 커머스라고 하죠. 이런 비디오 커머스에 컨텐츠를 올리는 이런 1인 미디어의 크리에이터들이 활약을 통해 가지고요. 이러한 커머스 플랫폼이 확산되고요. 또 온라인에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은 이 사람들의 주목을 하게 됐고요. 이런 미디어 커머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TV 홈쇼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단지 차이점이 있죠. 이 판매자가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묻고 답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굉장한 장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1인 미디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경쟁적입니다. 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무려 3,200개. 예. 그리고 1인 미디어는 콘텐츠의 이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쪽에 관련된 법률과 규제도 지금 현재 미비한 상태인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네이버가요, 이 소셜 쇼핑 라이브 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요. 결국은 이 소비자는요 이제 모두 스스로 판매하는 셀 휴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 같은 이런 공간에서 누구나 자신들의 물건을 이제 라이브 형태로 이제 소개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매장이 없다는 거죠. 예. 오프라인 매장이 없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에 반면에 오프라인의 상권들은 점점 위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크리에이터 MCN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리에이터가 커머스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요. 직접 출연하는 인플루언서들이죠. 그런데 이 MCM은 바로 기획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CM이 이 크리에이터들을 지원을 해서 기획사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들이 이 플랫폼에다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게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홈쇼핑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은 계속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모든 미디어들은요,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는 모두가 커머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많은 미디어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모여서 어떤 플랫폼 커머스 시대, 그러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굉장히 자영업자가 많죠. 이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영업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제 자영업은 온라인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온라인 미디어 커머스 쪽에 주목을 하시고 이쪽으로도 빠르게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도 빠르게 진입을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나 사업이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